마포나루를 기억하시는지요? 해방 직후 미 군정청에서 일했던 하와이 교포가 최근에야 공개한 이 필름. 아마도 40년대 후반에 한강을 찍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색 필름인 것 같은 이 화면 속의 마포나루에도 그때 해방된 기쁨과 생활의 활력이 손에 잡힐 듯 묻어납니다. 삼판, 땜마, 늘배 같은 돛담배들이 쌀, 소금, 새우젓 같은 온갖 물목을 부리고 있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가던 삼계 마포나루. 그러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전쟁 6.25는 마포나루를 없애고 맑은 한강물 위로 죄 없는 죽음과 피 어린 원망이 흐르게 했습니다. 포성을 피해 제 몸보다 큰 30보따리를 이고 몇 번씩이나 건너야 했던 한강. 도강판이 비도강판이 강을 못 걷는 것만으로 죄가 되게 했던 한강. 한강은 그때 한이 모여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고도 20몇 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온 우리들은 저마다의 필요로 한강을 버리고 또 혹사해 마침내 어머니의 강 한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삶의 여유를 유람선에 싣고 이름조차 다 외기 힘든 한강 다리들. 그 교각 사이를 지나며 철새와 물고기가 늘어났다는 맑은 물을 보게 된 오늘. 잘 뻗은 올림픽 대로변, 아파트 숲 그 어느 한 군데서도 격동하던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이 강물 아래는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란 이름으로 혹사당했던 한강의 아픔이 또 더 깊은 수심엔 생존만을 바라며 얼어붙은 강을 건넜던 한많은 세월이 흐르듯 잠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되살린 한강, 그 한강에 흘려보낸 세월, 그때를 아십니까? 한강은 그때 배신의 강, 눈물의 강이었습니다. 38선이 무너졌다는 소문도 잠시뿐, 전선은 삽시간에 미아리 고개까지 밀려왔고 죽어도 서울만은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던 그 정부는 서둘러 짐을 꾸려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 밤, 뒤미쳐 서울을 빠져나가려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폭파되는 인도교와 함께 이렇게 강물에 휩쓸렸고 강 이편에선 피난보따리 무게보다 몇십 배 무거운 절망감에 더욱 늘어진 아버지의 어깨가 들먹일 때 모두는 원망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후로 석 달 동안 다리가 끊겨버린 강으로 해서 서울에 갇힌 사람들은 부역이니 의용군 입대니 인민재판이니 하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극단의 체험을 강요받아야 했고 후에 강을 미리 건너 살아남은 사람과 강에 갇혀서도 살아남은 사람끼리 도강파다 비도강파다 해서 또 한 차례 단죄의 발길질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사후퇴, 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야만 산다는 절박함은 그 추운 겨울날 또다시 한강변으로 우리를 내몰았고 언강을 가로질러 부는 매운 바람이 등을 밀 때 그 강을 영영 되돌아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해감에 처연히 걸려있던 철교를 보고 또 봤습니다. 그 인도교 폭발되는 소리를 새벽녘에 듣고 날이 밝아서
한강가에 나가보니까 뭐 인산이네요. 이쪽 그 강언덕은. 그 뭐 배는 물론 있는데 저만큼 물 위에 떠서 오질 않네. 가까이 오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매달리면 그 침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판사판 뛰어내렸지. 내가 선착을 먼저. 내가 그렇게 해서 뛰어내리니까 조지훈, 이한직 뛰어내리지. 그 두 사람뿐이겠어. 사방에서 메뚜기 튀도 돼. 아래로. 비로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젊은 사람들은 무게를 덜기 위해서 배전에가 매달려가지고 한쪽 손으로는 물을 저어가면서 그 이한직이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갔다고. 도강증.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한 달 남짓 될 때까지 효력을 보였던 이 증명서. 대민 업무를 맡았던 미군 CAC가 내주던 이 증명서 없이는 누구도 한강을 건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종이 한 장이 없어서 영등포에 주저앉아 있던 복귀 시민들은 도강증이 필요 없게 된 날, 시민증이나 도민증만으로 한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되돌아온 서울은 떠날 때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에레나로 변해버린 이웃집 순이처럼 폐허와 상실, 초라해진 모습으로 또다시 바닥모를 암울한 한 세월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구호물자에 목줄을 매야 했던 그때, 그래도 좀 나으려니 해서 서울로만 밀려든 사람들은 전쟁 당시 60만이던 서울 인구를 3, 4년 만에 200만 가까이로 불려놓았습니다. 그래 청계천 뚝이나 창신동 비탈에 닥지닥지 이어지은 판잣집으로도 모자라 한강변 이촌동, 사단동, 뚝섬, 노량진, 양평동에 가만히촌을 이루었고 상습 수해지군이 수해 다발지역이니 하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바가지물에도 홍수가 졌던 그때, 강변 논밭 농사야 장맛비에 쓸려가지 않아야만 내 것인가 보다 생각하며 하늘 바래기로 짓기도 했지만, 어떻게 장만한 내 집인데, 어떻게 마련한 가재도구인데, 어렵사리 장만한 가재도구를 못 버려 목숨을 대신 잃었던 그 수재민들. 그러나 성나지 않았을 때의 한강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강변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사대문안 안악들도 물 나오는 게 오히려 신기했던 수도꼭지를 보다 못해 가난을 덕지덕지 기운 옷가지를 붙들어 이고 전차를 탔습니다. 마포든 뚝섬이든 들쳐나와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빠느라 하루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강변 소문난 빨래터에는 반으로 자른 드럼통에 볏짚이나 수순잎을 태워 내린 잿물을 섞어서 빨래를 삶아주던 빨래꾼이라는 직업도 있었더랬습니다. 또 이쪽에 물이 들어오면은 배 타고 또 강 건너가서 또 했지. 강 건너가서 하면은 물도 깨끗하고 빨래 말리기도 좋고 모래사장에 널었다가 말르면 후를 틀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강 건너서 많이 빨았다고. 강에 나오면 첫때 시원하거든. 물을 마음대로 쓰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빨 테니까 강으로들 많이 나왔죠. 전차도 타고 오고 걸어도 오고 뭐 택시 있는 사람은 택시도 타고 오고 아예 안 오는 데서 없어요. 뭐 종로서도 오고 청량리에서도 오고 뭐 안 오는 데가 없다고. 그 도시락 가지고 와서 밥들 먹고 그물 떠서 점심 먹고들 그랬어요. 한자 가웃 조이 두꺼운 얼음이 얼던 그때, 넷째를 낳고 몸조녀온 아내가 못내 안쓰러웠던 남정네는
강변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틈에 끼어 몸 푸는 데 좋다는 잉어를 낚았고 더러는 상처받은 새월도 건져 올렸습니다. 흉흉한 인심, 먹고 살기에 팍팍한 사람들은 자꾸만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고 해서 60년대까지도 자살 경연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한강 인도교엔 잠깐만 참으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오라는 간판이 내걸렸는데 자살을 포기하고 되돌아오던 사람이 이 팻말을 보고는 기어이 강물에 뛰어들고 말았다는 서글픈 우스갯소리도 나왔더랬습니다. 그리고 1956년 한강 백사장의 그 유명했던 해공 신익희 후보의 유세장. 어쩌면 우리의 가난이 숙명일 수밖에 없다는 30만 인파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며 한강은 아프게 흘러갔습니다. 나라 살림도 보통 사람들 살림처럼 휘어지기는 마찬가지여서 6.25 때 동강난 한강 인도교 하나 수리하는데도 8년 가까운 세월을 필요로 했고 한강 다리를 건널 디젤 기관차 한 대도 외국 도움 없이는 사들여올 수 없었던 그때 강은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닥 위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뚝섬이나 한강다리 부근, 마포 백사장, 모래내 할 것 없이 어디라도 옷만 벗어 제끼면은 수영장이 됐고 유람선 뱃놀이로 한시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강 원형 대회. 한강을 가로질러 건너거나 오르내리는 이 멀리 헤엄치기 경주는 요새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국제 대회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어도 그 소박한 맛에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동계 빙상대회도 한강에서 열리곤 했습니다.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피겨 스케이팅을 멋지게 타보이던 저 소녀 조천백자. 지금은 쉰을 눈앞에 둔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가 살고 있다는 조양의 스케이트 솜씨에 탄성을 보내다 보면은 점심 한 끼 걸러도 좋았습니다. 항공의 날, 우리 공군 비행편대가 한강 상공에서 고개 비행과 폭격 시범을 보일 때면 흑석동 명수대 자리에는 구경거리에 목마른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이 구경 인파는 5.16이 나고 항공일이 국군의 날로 통합되고 난 뒤에까지 이어졌는데 동해안 어느 백사장인가 싶은 저 모래벌이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뒤덮인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자리였습니다. 재건복, 재건체조, 재건 데이트가 유행하던 그 무렵 수출산업공단으로 지정된 영등포는 강남에서 가장 붐비는 번화가였고 제1한강교에서 영등포 입구로 연결되는 강변 1로는 처음 생긴 돈 받는 도로로 유명했습니다. 불도자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당시 어떤 서울시장은 수천 년 떠밀려 온 모래가 쌓여서 생겼다는 밤섬을 허물어다 비행장으로만 쓰이던 여의도를 넓히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밤도도 살 적에 내가 그 어려서 몇 대를 거기서 살았지만 말씀에 사는 것이 모두 녹록지가 못해요. 그게 농사도 짓고 이 목수지 이런 사람 목수지 먹고 집 질러대고선 집 짓고 그렇게 그날 사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그냥 싸 실어 가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럼 단 농사도 못해 모래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래를 또 긁어내고서 농사를 또 지게 돼요. 물이 어째가다 큰 물이 들고 가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지 뭐. 시장 밤섬 시장 터 남은 것도 그것도 많이 파가서 무척 높았었어요. 시장 모래를 파가서 그것도 시장 물 속에 있는 것도 다 파가서 강이 됐지만 육지에 순전히. 한강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지천으로 널려 있던 모래와 자갈을
포다가는 콘크리트 건물 강변 공장을 세웠고 그렇게 한쪽을 허물어다가 다른 한쪽을 세우는 동안 한강엔 군데군데 깊은 웅덩이가 패였습니다. 강변에 새로 들어선 고급 주택가에 도둑촌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이 붙여지고 미모의 여인이 강변도로에서 피살돼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해 1970년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지역엔 지금은 풍납동이 된 바람들이 마을이나 논현동이 된 논고개가 한강 나루 너머로 연히 시골처럼 펼쳐져 보입니다. 그때 강남 땅을 사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땅 넓이만큼의 돈방석에 앉게 됐다지만 그 무렵부터는 500만을 넘어선 서울 인구와 강변의 공장에서 흘러나온 하수 폐수로 BOD니 PPM이니 하는 말이 귀에 설지 않게 됐고 철새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하류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겨울이 와도 강물이 제대로 얼어붙질 않고 한강엔 수영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이 한강의 죽음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빈 핍의 세월을 망각의 바닷속으로 흘려보내면서 보석인 듯 빛나던 흰 모래밭, 늘어진 수양버들, 손으로 떠먹던 맑은 물도 그렇게 잠겨보냈습니다. (1987년 4월 23일) 오늘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도록 늘어난 큰 다리를 건너 하루에도 100만 명의 인파가 도강증 없이도 강남으로 강북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파란 잔디가 싱그러운 고수부지에서 잘 차려입은 우리 아이들이 뜀박질도 하고 흰 포마를 만들면서 맑아진 강줄기를 거슬러 오르는 유람선을 그릴 때 정돈된 강둑에서는 시름 대신 여가를 낳고 수상스키 윈도서핑으로 바쁜 일상의 피로를 잊습니다. 잘 뻗은 강변도로 길 따라 동양에서 제일 높다는 빌딩과 우람한 경기장이 자랑처럼 한강을 굽어보고 섰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설 수 없다지만은 그러나 저 강물 끝 어딘가 망각의 바다에는 목숨을 걸고 건너야 했던 그 차단의 강물. 강을 건너지 못해 겪어야 했던 아픈 기억과 도강파다 비도강파다 해서 치루었던 다툼과 깊고 또 기운 가난을 행궈내던 강물. 물고기도 철새도 쫓아보냈던 시꺼먼 폐수가 흐르던 죽어버린 강물이 제곡제곡 쌓여 흘러내릴 터입니다. 그래서 이 밤도 눈을 감으면 겨울바람에 밀려 철교 아래 그 언저리 얼어붙은 강물을 건널 때 귓가에 들리던 포성이 아련히 잦아듭니다.